네, 이번 강의는요 2018년입니다. 18년 중에서도 제3회요. 3회라는 것은 1년 중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9일 날 시행된 문제를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에게 합격기를 드리고자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합격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2시간 30분이니까 한 과목에 3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문제 수는 과목당 20문제이므로 약 100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문제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출판사와 저자가 재작성했고, 재편집 해설을 해가지고 이번 시험에 100% 적중을 위하여 구성했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참고라든지 또는 합격키, 합격 정보, 이런 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둘째요. 현명한 세아독자는 항상 최근 기출 문제 2019년에 보실 것 같으면 2018, 17 역순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이번 시험에 적중합니다. 또 역시 법도 최근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책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2019년판, 2019년에 보실 분은 2019년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본서의 문제 중 어쩌다 오답 없어요. 그런데 간혹 저는 공학 안전박사를 받은 후에 문학을 전공했지만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저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365일 24시간 세계 유일무이 017-321-2787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확인해 주세요. 본서는요, 2018년 10월 18일이 이제 제가 최근 개정된 문제지만 실제 이것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과 개정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제된 내용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번 시험 합격되도록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을 보겠습니다. 첫째 1.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는 5개 단계로 되어 있대요. 아, 그렇구나. 1단계 조직, 2단계 사실 발견, 3단계 분석, 4단계 시정책의 선정, 5단계는 적용. 바로 3일을 적용시키는 단계가 5단계. 그런데 어려워요. 2단계 사실의 발견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환경 측정인이 안전성 진단 평가니 점검 검사 조사 실시가 사실은 2단계 사실의 발견 단계 하는 내용에 답은 3번인데요. 안전관리 계획서인데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모르더라도 1단계 하면 안전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 4단계 시정체계 선정, 5단계 적용. 그래서 3일을 적용한다면 3일은 뭐예요? 바로 교육, 기술, 동료 등이잖아요. 이런 단계는 그래서 점검, 검사 및 조치 실시가 2단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러나 이걸 전체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우리 교재 1-46쪽에도 있지만은 2016년 10월 1일, 2017년 3월 5일 날, 2018년 3월 4일 기사라도 출제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매년 가연도를 많이 볼지 말자. 10년치만 보자. 또 가연도 10년치를 보고 공부는 많이 하지 말자. 10년치니까 하루에 1년치씩. 그러니까 며칠이 되죠? 열흘. 하루 몇 시간? 3시간씩. 30시간이면 충분하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멘토 정재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합격된다는 걸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공부해도 산업기사로 되고 산업기사를 공부해도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한 가지만 하고 시험 원서는 2개를 쓰자. 왜? 오전은 기사 보고 오후에는 산업기사를 보잖아요. 그럼 어차피 공부했는 거니까 하루 그냥 시험만 보면 둘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합격하지만 어쩌다 운이 나쁘면 둘 중에 한 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저와 같이 공부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또 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엄청 많이 나오는 교육 내용이에요. 기업 내 교육 방법 중에 작업의 개선 방법 JM이 되겠네요.
사람을 따르는 방법 JI가 될 것 같아. 아니, 사람을 따르는 JR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 JI가 될 것이고,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초급 관리자 교육, 뭐 TWI 교육. 이것은 엄청 많이 나왔고, 이번 여러분 시험에도 틀림없이 또 나올 거면 답은 변함없이 몇 번 된다? 3번으로 된다. 그러면 확인해 보자고요. 바로 TWI 교육은요, 다른 말로 초급 관리자 교육인데 이걸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기업 내 정형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 훈련 JM이에요. 작업 지도 훈련 JI예요. 인간관계 훈련 JR이에요. 작업 안전 방법 훈련 JS입니다. 우리 교재 1-174쪽에 있지만은 2016년 3월 6일 날 기사로 출시되어 있죠. 2016년 8월 21일 날, 2017년 5월 7일, 2018년 8월 26일, 2018년 3월 4일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역시 기사로 또 출시됐어요. 이번 시험에도 틀림없이 출제된다. 세 번째 문제요. 보호구는요, 안전 인증 고시에 따른 방독 마스크 중 할로겐용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은 근데 할로겐용이에요.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잘 모르면 압력 용기 통도 보호구도 무조건 무슨 색깔 해라 그러면 모른다. 회색으로 찍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할로겐용이게 해석을 알지만 여기서 해보자고. 우리 방독 마스크 흡수관 또는 정화통 색의 종류는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기화합 물용은 뭐 갈색이에요. 할로겐용 뭐 회색이에요. 항화수소용도 회색이에요. 시아나수소 회색이에요. 앙산 노란색, 암모니악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할 수 있잖아요. 또 특히 기사에는 다음 중 유기화합 물용의 시험가스가 아닌 것으로도 나옵니다. 항상 답이 역시 요놈이 CL 나와요. 염소가 나오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시험가스의 종류 또 할로겐용 가스의 색깔 기억하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사에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다. 이 내용은 역시 우리 교재 1-90쪽에 있지만 2016, 17, 18, 18년 8월 19일 날 여러분 시험에는 어디에도 나왔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4번도요. TWI만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오프제이트예요. 오프제이트라는 걸 알아둘 게 있어요.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 다 집합해가지고 작업을 중지시키고 교육하는 게 오프제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그렇죠. 모든 사람 다 들어. 다수의 근로자. 둘째, 오로지 일을 안 하자는 거.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죠. 셋째,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는. 효과는 곧 업무에 나타날 수 없잖아. 외부 강사가 와서 회사 실정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답이 벌써 이거는 OJT, OJT 답이 벌써 나왔어요. 훈련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다. 이거는 바로 OJT야.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해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어. 왜? 일 안 하고 전체 하니까 이것이 이제 OJT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OJT는요, 직장 상사가 직접 바로 집합시켜 놓고 하니까 개별 교육에 적합한 거. 이거는 단체 교육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고 직장의 실적이면 구체적인 실제 훈련이 가능하다. 즉시 업무 연결도 뭔가 관련이 있고 훈련에 필요한 업무가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훈련에 곧 업무가 나타나고 교육 훈련 진료 나쁘고 개선이 쉽다 하는데 요거는 바로 OJT가 아니고 뭐다? OJT가 되겠죠. 훈련 효과를 보고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산업안전 산업교사 필기 1-170쪽에 OJT, OFJ 특징을 있고요.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 2017년 3월 5일 날 기사, 2017년 9월 23일 기사 산업기사, 2018년 3월 4일 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산업 스트레스예요. 산업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직무 특성,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첫째, 조직 구조, 작업 속도, 근무 시간, 업무의 반복성인데 조직 구조라는 것은 요인 중 직무 특성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거는 기업 전체의 문제지 일하고는 관계없거든. 그래서 작업 속도를 빨리 해라 천천히 해라. 근무 시간에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막 20시간 근무한다든지 업무의 반복,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니까 지루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산업 스트레스 요인이고 조직 구조는 회사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6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번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가 아닌 것이에요. 산업재해 보상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접비가 아닌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교통비는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장의비, 유족급여, 휴업급여 이런 건 다 직접비로서 하이니어 1대4의 원칙이니까 직접비 1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 휴업급여비, 상병보상연금비, 장의비, 유족급여비, 장애급여비, 간병급여 이런 것들이 다 직접비 1에 속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55쪽 직접비와 간접비에 나와 있고 2016년 5월 8일 출제, 2017년 3월 5일 날 기사 출제, 2017년 5월 7일 기사 출제, 2017년 9월 23일 기사 출제가 됐었습니다. 7번입니다. 엄청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바로 철학자이자 동기부여를 이룬 학자 마슬로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마슬로우는요, 욕구 5단계를 5단계로 만들었죠. 이론을 각 단계별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1단계는요. 가장 저차적인 욕구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게 1차적인 생리적 욕구 벌써 틀렸어요. 자아실현 욕구 어떻게 마지막 단계인 5단계예요. 취미의 욕구라고 그러죠. 자기 취미 생활하는 것도 자아실현 욕구예요. 그 1단계는 틀렸고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맞죠? 3단계는 사회적 욕구, 애정적 욕구예요. 4단계는 존경과 긍지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5가지. 1단계 생리적 욕구, 생명유지의 기본적 욕구, 기하, 갈증, 호호, 배설, 성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을 종족 욕구라고 돼요. 2단계는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한 안전 욕구입니다.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그래요. 4단계 존경 욕구, 다른 말로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성취 욕구예요. 그래서 1단계 이걸 가지고 1단계 저차적 욕구, 늘어올수록 5단계 고차적인 욕구. 답은 1번 틀렸어요. 이거는요 1-132쪽에 있지 한번 보세요. 2016년부터도 무려 8번, 9번 출제, 지금까지는 10번이나 출제됐어요. 이번 시험에 여러분 출제된다, 된다. 그 다음에 실기 필담에 나온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내용을 안전에 강의할 때는 동기 이론, 욕구 이론은 무조건 마슬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번째요.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위험을 예지한다는 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일종의 뭡니까? 무제 운동의 위험 예지. 위험 예지 훈련은요. 전쟁하는 거 똑같아. 적절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요.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요.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준비하고요. 자신의 작업을 그래 일은 내일이지 남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저와 공부하는 거 어떻게 너는 자신 나 자신을 위한 거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넷째 단위 인원수를 많게만 안 돼. 5에서 7명 소단이라고 그러죠. 틀렸어요. 위험 예지 훈련은요. 될 때까지 반복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의 작업으로 단위 인원수를 최소로 한다. 그래서 소단위 5에서 7명 많음 이 정도를 말하고 우리 교재 1-10도 나왔지만 합격 날개 은행 문제 또 수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하면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인데 내적 또는 내현적, 외적, 외현적을 다 포함시켜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여기 있네. 내현적, 외현적 모든 교육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교육이다 또는 일반적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했어요. 제가. 교육이란 일반적 행동은 일반적 교육은 인간 행동 계획적 변화를 말하고 인간 행동은 다시 말하면 내적, 내현적, 외현적 행동을 말한다. 우리 교재 2-60쪽에도 있습니다. 야, 10번째요.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산업안전심리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요소는 동기,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게 제가 강의해야 돼요. 또 그뿐 아닙니다. 기질, 기백, 그 다음에 감정, 습성, 습관 이게 바로 안전심리 5요소예요. 아닌 것은 동기, 기질, 감정, 여기 지능이 답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한글은요. 24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에서 영어는 26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여기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 A, B, C, D, Z까지 조합해가지고도 인간의 살려면 인생은 어떻게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요. 우리는 뭐를 좋아하냐고 하면 사실 우리는 뭘 좋아해야 돼요? 사랑하자, 사랑.
사랑을 해보니까 이게 조합해보니까 더해요. 이렇게 5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를 굳이 한다면 54점이에요. 그 다음 사랑을 이제 굳이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돈으로 사랑을 쟁취할 수 있어요. 머니예요. 머니는 57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고상하잖아요. 바로 나리지입니다. KNOWADGE를 다 더하면 84점인가 나와요. 그래서 B학점은 돼요. 그러나 100점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100점짜리 네 번째. 애티튜드라고 ATTITUD를 다 더하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 100점이 뭐냐 하면 태도예요. 태도라 그러는데 이 태도를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말에 어떻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이것을 이제 A는 ability 바로 데이비스의 동 A는 KS라고 적어요. A를 가지고 A, B, ILTY 인간의 능력은 K, knowledge와 KNOWADG죠. 스킬, 기능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은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지면 정말 공부하는 것이 태도가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취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5월 8일 기사도 됐지만 2016년 3월 4일 또 출제됐습니다. 또 반복해서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이거 어렵죠.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간로능의 기계 등의 검사 주기 중 다음 간로 안에 알맞는 것은 이 내용은요. 우리 2018년 10월 7일이에요. 제가 먼저 보고 와야지. 그 실기 필답형에도 이게 그대로 출제됐어요. 똑같이 넣는 거예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한 곤돌라 사업장의 설치가 끝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시작 똑같아. 단 그 이후로부터 항상 2년마다. 단 요것만 틀려요.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 얼마? 6개월마다. 그럼 2하고 6개월 찾아. 2, 6개월. 바로 4번 이렇게 딱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위험 방지 기계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는 3년 이내예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무조건 다 2년. 유일하게 건설 현장은 최초 6개월마다 한다는. 이것은 우리 교재 1-77쪽이 되어 있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이렇게 출제. 언제? 2018년 10월 7일. 바로 이때는 실기 필답형으로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합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부 시행규칙 73조의 3 안전검사의 주기 합격 표시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12번째는요. 제가 OT에서도 항상 2019 OT에서도 이걸 강조했어요. 교육의 3요소는 주체와 객체와 매개체가 있다고. 답은 벌써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리고 2019 OT 한 내용도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했잖아요. 교육에서 3요소를 했잖아요. PDC를 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답은 교육의 형식적 교육의 주체, 강사, 학생 혹은 수강자, 교재. 비형식적은 뭐 부모형, 선배, 사회인사, 객체는 자연화 미성숙장, 교육적 환경, 인간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기사 우리 필기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1-160쪽이 되어 있고요. 2017 3월 5일, 2015 5월 7일 기사 출제됐고 2017년 8월 달에는요. 산업기사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보면 눈에 팍팍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때? 시험장에서 체크만 잘하면 되는 거죠. 13번째입니다. 도수율이 10.83이에요. 강도율이 7.92예요. 종합지혜주소 FS는 얘를 루트로 덮어 씌우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9.26. 내가 하나 바로 계산기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가 이렇게 뜯으면 7.92 딱 찾으면 7.92가 아니고 9.26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역시 1-53쪽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2016년 5월 8일 기사, 2017년 8월 26일 날 또 기사로도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왜?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는 기사가 된다. 그래서 뭐 했다? 공부는 기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14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최소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규모의 산업안전병을 설치할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원래 토사석 강업, 1차 금속 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요것만 있잖아요. 50명 이상일 때 산업안전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리고 요거는 실기 필답에도 잘 나와. 근데
정보 서비스는 300명이에요. 그 외에는 거의 다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산업안전위원 설치. 사실 이런 것도 어려운데 단지 요건 항상 정해서 50명 이상일 때 요것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산업원 설치 운영은 여봐요. 토사석 강어, 목재 나무 제품 제조, 화학 제품 제조, 비금속 화학물 제조, 1차 금속 제조, 그 다음에 1차 금속 제조 있죠. 그 다음에 토사석 강업 있죠. 그 다음에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뭐 기타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 내용은 어디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2 산업안전보건에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있고요. 그래서 정보서비스업은 50명이 아니고 300명 이상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요. 전체적으로 기억한다기보다는 정보서비스업은 300명이다. 왜? 이번 시험에 나와도 답은 역시 4번이지 1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째입니다. 직접 사람에게 접촉돼 위해를 가한 물체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해물이라 그러겠죠. 가해물. 만약에 원인이 된 것은 기인물이라고 했죠. 그럼 가해물이 15번 있나 없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답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해물 돼 있습니다. 기인물과 가해물 조금 더 공부하면 기인물은요. 재해 발생의 주 원인이 재해로 그래서 주 원인은 직접 원인이 되겠죠. 주 원인이 되면 재해를 가져오게 된 근원이 되는 기계, 장치, 물건 또는 환경 등을 말하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불안전한 주로 상태일 때를 환경을 말하고 가해물은요. 직접 사람이 접촉하여 피해를 주는 기계, 장치, 물건 또는 환경 등 역시 이것은 불안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그림으로 또 거창하게 만들어 놨고요. 우리 교재에 있다는 내용도 표시했습니다. 16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교육 중 채용 시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우리가 8시간 이상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채용 시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 그랬어요. 채용 시는요.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합니다.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요걸 잘 봐. 신규 채용한 놈한테 무슨 들어오자마자 작업 환경 관리는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게 찍을 수도 있어. 셋째 산업보건인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넷째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수 동선에 관한 사항. 그럼 보자고요.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수 동선에 관한 사항 있죠.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기적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있죠. 산업보건인 직업병에 관한 사항 있죠. 물질안전보건. 요거는 없죠. 요거는 관리감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 교재 1-185쪽이 있고 2016년 3월 6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2017년 3월 5일 역시 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8일 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합격정보 제공을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17번입니다. 피로해집니다. 피로에 인해 정신적 증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정신적으로요. 피로하면 우리 육체적인 정신적으로도 이제 되잖아. 정신적은요. 주의력 감소 또는 경감이 돼요. 그렇잖아. 하기 싫어 벌써 마음적으로 답이 벌써 나왔어. 정신적인 거예요. 작업 효과나 작업 감량이니까 작업 효과, 작업량이 감이니까 이거 뭐 육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모모 자세가 막 흐트러지게 이러는 것도 역시 육체적이에요. 작업에 대한 무감각, 무표정, 경련 등 역시 육체적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로의 정신적 증상, 다른 말로 심리적 현상이라고 해요. 주의력 감소, 경감되죠. 불쾌감이 증가하고 긴장감 해지 또는 해소가 됩니다. 건태 태만해지고 관심 및 흥미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정신적으로 벌써 안 되죠. 때로는 졸음도 옵니다. 두통도 오고 실증도 하고 짜증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피로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적 현상이라 되겠습니다. 야, 이것도요. 18번도 2018년 10월 7일 실기 필답형의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네 가지 쓰라고. 재예방의 4원칙. 첫째, 손실 연계의 원칙이 아니고 이건 틀렸는데 답. 손실 어떻게? 우연의 원칙. 이런 것이 실기예요. 답은 1번 찾았어요. 대책 선적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연행 계획의 원칙. 봐, 손실 연계 아니고 손실 우연이죠. 답을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것도 기사에 실기 필답형 나옵니다.
1-46도 있지만은 2016, 17, 17, 16, 17 계속 이렇게 2018년 3월 4일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문제 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과 보건 표지에 사용하는 색채 기준 중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와 안내용 우리 표지는 금지가 있고 경고가 있고 지시가 있어. 안내용 뭐야? 우선 바로 녹색 안전한 색깔. 답은 2번이에요. 한번 조금 더 공부 더 할까요? 빨간색은요. 색도 기준 7.5R 7.5는 뭐예요? 빨간색의 색상을 나타내고 산업 명도 14는 채도죠. 그러니까 금지와 경고인데 금지 정지신호 이거 알아야 돼. 경고 중에서 다이아몬드로 된 거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에 해당되고 또 노란색은요. OI 8.5 12지만 화학물질 취급장 유해 위험구 이외의 위험구 이거는 뭐예요? 삼각형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파란색은요. 지시표지 2.5pb 40이고요. 특정의 지심 사실을 보지. 녹색은 2.5g예요. 오늘 지금 하는 거죠. 안내, 비상구, 피난, 사람, 차량, 통행 금지의 표지예요. 그 다음에 흰색은요. 어떤 거냐.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인데 바로 9.5로 하고 검은색은 0.5로 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면. 이것은 1-95쪽도 있고 2017년 3월 5일날 기사, 2017년 8월 26일 산업기사, 2018년 3월 4일 기사, 2018년요. 이번 시험이나 8월 19일에는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과 보건표지 색채, 색도 기준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요. 20번 문제예요. 20번은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선출한 사람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리더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 첫째 리더는요. 민주적인 지휘 형태죠. 그렇죠. 민주적입니다. 둘째 부하의 넓은 사회적 관계 아니고 좁은 사회적 관계. 틀렸어요. 답은. 이거는 넓다는 것은 어떻게 헤드십에 되는 거예요. 헤드십에 해당되는 거죠. 밑으로부터 동기에 의한 권한 부여이고요. 개인적 영향에 의한 부하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면 리더십과 헤드십을 비교해 봤습니다. 리더십은요. 어디냐 하면 부하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좁고 헤드십은 넓습니다. 이 문제는 1-143쪽에 되어 있지만 2016년 3월 6일부터 2018년 3월 4일은 기사와 산업기사도 동시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2018년 제3회 8월 19일 날 산업안전산업기사 첫 번째 과목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 이번 시험에 100% 적중토록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